일주일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는 시간,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난히 고된 한 주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냉동식품과 배달음식으로 겨우 버텨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기 위해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해치워야 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텅 비어버린 식재료 채워넣기. 고소한 향을 내뿜도록 통후추를 정성껏 갈아줍니다. 두 번째는 꿉꿉한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여름맞이 대청소입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저를 버티게 해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패 삼겹살 김치볶음밥이죠. 일주일에 4번이나 먹었으니 이제 질릴 법도 한데 제 냉장고엔 이보다 더 만만한 식재료가 없는 거려. 오늘 저녁은 조금 특별한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 금요일 밤의 특권이니까요. 고기가 듬뿍 들어간 일본식 오믈렛, 톤페이야키입니다. 아삭한 숙주와 고소하고 쫄깃한 대패 삼겹살의 조화는 언제나 옳습니다. 먼저 대패 삼겹살과 숙주를 굴소스에 달달 볶아줍니다. 두 번째 요리도 역시 대패 삼겹살입니다. 네, 오늘은 고기를 양껏 먹어줄 겁니다. 현재 시각은 밤 9시. 배가 고파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맥주 안주로 최고라는 레시피 설명을 보고 망설임 없이 선택한 두 번째 요리는 매콤한 대패 삼겹살 볶음입니다. 고춧가루, 설탕, 액젓, 다진 마늘을 넣고 화끈하게 볶다가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합니다. 이 레시피의 활용점정은 마지막에 더하는 식초 한 방울입니다. 새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돋우죠. 배고픔에 손이 떨립니다. 허둥지둥 만든 티가 역력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설픈 계란말이는 소스로 가리면 감쪽 같아지니까요. 큼직하게 완성된 벽돌 같은 오믈렛 위에 타코야키 소스와 마요네즈를 넉넉히 뿌리고 하늘하늘 춤추는 가스오부시와 김가루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기름지고 매콤하게 볶아낸 대패 삼겹살도 참 먹음직스럽네요. 이렇게 금요일 밤을 위한 근사한 맥주 안주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요즘 저는 노알코올 맥주에 빠져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맥주 맛과 비슷해서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물론 0.7%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니 완벽한 무알코올은 아니지만요. 단백질 가득한 영양 만점 고기 오믈렛 한 입. 무더위와 바쁜 업무에 잃었던 입맛이 단번에 돌아옵니다. 매콤한 삼겹살 볶음과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눈 녹듯 녹여버리네요. 오늘 밤 이렇게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주말 동안 벼르던 대청소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대청소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여름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요즘 저는 토마스라는 이름의 새가 울어대는 5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녀석 덕분에 원치 않는 주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네요. 주말 아침 메뉴는 상큼한 토마토 샐러드. 제가 키우는 방울토마토를 좋아하는 토마스와 함께 나눠 먹는 아침입니다.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다 드디어 예출 준비를 합니다. 에어팟 케이스에는 작은 곰돌이 키링을 달아주고요. 얼마 전 플리마켓에서 인연이 닿은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스러운 사인과 함께 봄을 닮은 차 한 잔과 함께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까지. 오늘은 이 책을 들고 카페에 가보려 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장마철이라 그런지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집안 바닥은 끈적거립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길에 다이소에 들러 청소용품을 사올 계획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아주 얇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는 외출 필수품이 되었네요. 주말 오전에 카페에서 보내는 한가로운 시간. 책 제목처럼 스스로를 칭찬해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응원하기로 했다. 그래요. 이른 아침을 선물해준 제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이소에 들렀습니다. 베이킹 코너를 둘러보다가 마음에 쏙 드는 날씬한 양념통을 발견하고 재고 상자를 뒤져 겨우 하나 찾아냈습니다. 궁금했던 거품형 세정제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커피 캡슐도 눈에 띄네요. 필요한 리모컨 거리와 틈새 청소에 유용해 보이는 브러쉬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번 여름 대청소의 테마는 바로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벌레 퇴치를 위한 모든 아이템을 꼼꼼히 챙깁니다. 집 앞이 아닌 조금 떨어진 동네 시장에 갔더니 채소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깻잎 한 묶음에 1,000원, 오이 3개에 1,000원, 토마토 한 바구니가 3,000원, 숙주 나물까지 더해도 총 6,000원이라니. 좋아하는 채소들을 한가득 사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집 방울토마토는 새들의 차지이니 저는 시장에서 사온 토마토를 먹어야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꼭지를 모두 제거해서 보관합니다. 다이소에서 사온 베이킹 용품과 청소용품들도 정리합니다. 여름 한가운데 얜 문풍지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집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름 세일과 쿠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구매한 옷들을 풀어봅니다. 얇은 면 소재의 잠옷, 시원한 캡솜의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최근 살이 쪄서 작년에 입던 반바지가 맞지 않아 새로 장만한 A라인 반바지. 넉넉한 핏과 주머니가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네 마실용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상하의 세트. 흔한 추리닝 재질이지만 넓은 카라와 주름 디테일이 꾸민 듯 안 꾸민 듯 멋스러워 보여 구매했습니다. 새로 산 잠옷은 바로 세탁기에 넣고 언박싱으로 어지러워진 식탁을 정리합니다. 식탁의 묵은 때는 과탄산소다가 최고입니다. 따뜻한 물에 풀어 닦아주니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던 얼룩들이 지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점심을 준비할 시간.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와 만두입니다. 너무 더워서인지 밥 생각은 없고 차가운 국수나 간단한 음식만 당기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주말이니 고기와 두부로 영양을 챙겨봐야죠. 다진 돼지고기에 전분, 간장, 굴소스, 설탕, 후추를 넣고 끈기가 생길 때까지 치대어 만두소를 만듭니다. 생만두피는 처음 사보는데 갓 만든 것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워 정말 좋네요. 이 만두피를 얇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오늘 만들 만두는 모양을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랗게 만든 고기 완자에 채 썬 만두피를 국수처럼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만드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 귀여운 국수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찜기맨 아래에는 두부를 깔고 그 위에는 상추와 숙주를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그리고 국수만두를 올려 한 번에 쪄낼 겁니다. 한여름에 가스불 앞에 있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10분 만에 두부 삶기와 만두찌기를 동시에 끝냅니다. 콩국수 육수는 더욱 간단합니다. 콩 없이 두부로 만드는 초간단 레시피죠. 두부 한 모에 땅콩버터 1스푼, 소금, 설탕, 깨를 넣고 두부가 담겨있던 통을 계량컵 삼아 찬물 1컵을 부어줍니다. 핸드믹서로 갈아주기만 하면 고소하고 진한 콩국물 완성입니다.
만두에는 호기심에 사봤던 마라소스를 활용해봅니다. 다진 양파와 섞어 토핑으로 올려주니 매콤한 향이 코를 찌릅니다. 시장에서 사온 채소들은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여름 햇볕을 듬뿍 받아 맛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자주 먹는 곤약 단백면은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진한 국물을 좋아해서 물을 한 컵만 넣었지만 2컵을 넣으면 2인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얼음을 가득 채우고 검은 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여름 별미 콩국수와 국수 만두 한 상입니다. 먼저 콩국물 맛을 보니 역시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 콩국수는 설탕파와 소금파로 나뉘지만 저는 단연코 짭짤한 소금파입니다. 소금을 더하니 이제야 맛이 완벽해졌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일수록 단백질 가득한 보양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육즙 가득 촉촉한 국수만두, 만두의 풍부한 고기 맛과 얼얼한 마라소스의 조합이 환상적입니다. 두부 콩국수는 매년 여름 저의 단골 메뉴인데 정말 콩을 갈아 만든 것과 비슷한 깊은 맛이 납니다. 두부 한 모를 통째로 먹는 셈이니 포만감도 엄청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바로 누우면 소가 될 것 같은 기분이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계속 서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간식으로 설탕에 절인 토마토, 일명 설탕 토마토를 먹으며 또 다른 간식을 준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름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간식은 바로 이 설탕 토마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 또 다른 간식은 칸넬로니 파스타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파스타면을 기름에 튀기면 바삭한 과자가 되는데 그 안에 건강한 그릭 요거트와 코코아 파우더로 만든 초콜릿 크림을 채워 얼릴 겁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이따 청소가 끝난 뒤에 먹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잠자고 있던 레몬을 이용해 레몬 소주 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의 상큼한 향이 온 집안에 퍼지는 것이 좋아 평소에도 레몬 껍질을 청소에 자주 활용합니다. 찌든 때로 더러워진 전자레인지, 레몬 껍질을 넣고 3분간 돌리면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레몬 향이 퍼집니다. 데워진 레몬 껍질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레몬 소주를 뿌려 다시 한번 닦아주면 찌든 때 제거와 탈취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순식간에 상쾌하고 깨끗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청소의 핵심, 창문과 방충망입니다. 밤에 불을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벌레가 들어와서 방충망 보수용품과 청소도구를 사왔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창틀,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풀어 닦아낼 준비를 합니다. 끈적한 테이프 자국에는 스티커 제거제를 듬뿍 뿌려줍니다. 이 집에서 맞는 첫 여름인데 방충망에 구멍이 난 건지 틈이 벌어진 건지 밤에 불만 켜면 벌레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벌레와의 전쟁을 위해 에어컨도 잠시 끄고 창문을 활짝 엽니다. 저희 집 상추는 더위에 조금 시들었지만 키가 1m는 좋게 되어 보입니다. 이미 꽃대가 올라와 맛은 없겠지만 나무처럼 자란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래된 집이라 방충망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새들이 토마토를 쪼아 먹은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방충망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생긴 틈으로 벌레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틈을 완벽하게 막아볼 생각입니다. 다이소 청소솔의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약한 방충망이 찢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쓸어내리자 묵은 먼지가 떨어져 나옵니다. 창틀에 박혀버린 토마토 씨앗은 바늘로 겨우 파냅니다. 비 오는 날이라면 물을 시원하게 뿌려 청소하겠지만 비만 기다릴 수는 없죠. 이 페인트붓, 창틀 청소에 정말 유용합니다.
젖은 부드로 쓸어내니 좁은 틈새까지 깨끗하게 닦입니다. 낡은 양말이나 걸레로는 닿지 않던 모서리까지 말끔하게 청소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창문 청소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니 정말 덥습니다. 집 안에 있는데도 얼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네요. 창틀 물구멍은 방충망 스티커로 막아주고 이제 문풍지를 붙일 차례입니다. 빛을 따라 들어오는 벌레들을 막기 위해 창문 틈새를 문풍지로 완벽하게 봉쇄합니다. 이제 벌레 퇴치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깨끗하게 닦은 창틀에 모헤어 타입의 문풍지를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제발 이제 벌레는 식물벌레만 허락되길 바라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깨끗해진 창문과 상쾌해진 공기를 마주하니 마음만은 가뿐합니다. 지친 한 주를 위로하고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일주일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는 시간,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난히 고된 한 주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냉동식품과 배달음식으로 겨우 버텨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기 위해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해치워야 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텅 비어버린 식재료 채워넣기. 고소한 향을 내뿜도록 통후추를 정성껏 갈아줍니다. 두 번째는 꿉꿉한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여름맞이 대청소입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저를 버티게 해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패 삼겹살 김치볶음밥이죠. 일주일에 4번이나 먹었으니 이제 질릴 법도 한데 제 냉장고엔 이보다 더 만만한 식재료가 없는 거려. 오늘 저녁은 조금 특별한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 금요일 밤의 특권이니까요. 고기가 듬뿍 들어간 일본식 오믈렛, 톤페야키입니다. 아삭한 숙주와 고소하고 쫄깃한 대패 삼겹살의 조화는 언제나 옳습니다. 먼저 대패 삼겹살과 숙주를 굴소스에 달달 볶아줍니다. 두 번째 요리도 역시 대패 삼겹살입니다. 네, 오늘은 고기를 양껏 먹어줄 겁니다. 현재 시각은 밤 9시. 배가 고파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맥주 안주로 최고라는 레시피 설명을 보고 망설임 없이 선택한 두 번째 요리는 매콤한 대패 삼겹살 볶음입니다. 고춧가루, 설탕, 액젓, 다진 마늘을 넣고 화끈하게 볶다가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합니다. 이 레시피의 활용점정은 마지막에 더하는 식초 한 방울입니다. 새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돋우죠. 배고픔에 손이 떨립니다. 허둥지둥 만든 티가 역력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설픈 계란말이는 소스로 가리면 감쪽 같아지니까요. 큼직하게 완성된 벽돌 같은 오믈렛 위에 타코야키 소스와 마요네즈를 넉넉히 뿌리고 하늘하늘 춤추는 가스오부시와 김가루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기름지고 매콤하게 볶아낸 대패 삼겹살도 참 먹음직스럽네요. 이렇게 금요일 밤을 위한 근사한 맥주 안주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요즘 저는 노알코올 맥주에 빠져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맥주 맛과 비슷해서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물론 0.7%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니 완벽한 무알코올은 아니지만요. 단백질 가득한 영양 만점 고기 오믈렛 한 입. 무더위와 바쁜 업무에 잃었던 입맛이 단번에 돌아옵니다. 매콤한 삼겹살 볶음과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눈 녹듯 녹여버리네요. 오늘 밤 이렇게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주말 동안 벼르던 대청소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대청소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여름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요즘 저는 토마스라는 이름의 새가 울어대는 5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녀석 덕분에 원치 않는 주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네요. 주말 아침 메뉴는 상큼한 토마토 샐러드. 제가 키우는 방울토마토를 좋아하는 토마스와 함께 나눠 먹는 아침입니다.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다 드디어 예출 준비를 합니다. 에어팟 케이스에는 작은 곰돌이 키링을 달아주고요. 얼마 전 플리마켓에서 인연이 닿은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스러운 사인과 함께 봄을 닮은 차 한 잔과 함께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까지. 오늘은 이 책을 들고 카페에 가보려 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장마철이라 그런지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집안 바닥은 끈적거립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길에 다이소에 들러 청소용품을 사올 계획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아주 얇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는 외출 필수품이 되었네요. 주말 오전에 카페에서 보내는 한가로운 시간. 책 제목처럼 스스로를 칭찬해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응원하기로 했다. 그래요. 이른 아침을 선물해준 제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이소에 들렀습니다. 베이킹 코너를 둘러보다가 마음에 쏙 드는 날씬한 양념통을 발견하고 재고 상자를 뒤져 겨우 하나 찾아냈습니다. 궁금했던 거품형 세정제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커피 캡슐도 눈에 띄네요. 필요한 리모컨 거리와 틈새 청소에 유용해 보이는 브러쉬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번 여름 대청소의 테마는 바로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벌레 퇴치를 위한 모든 아이템을 꼼꼼히 챙깁니다. 집 앞이 아닌 조금 떨어진 동네 시장에 갔더니 채소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깻잎 한 묶음에 1,000원, 오이 3개에 1,000원, 토마토 한 바구니가 3,000원, 숙주 나물까지 더해도 총 6,000원이라니. 좋아하는 채소들을 한가득 사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집 방울토마토는 새들의 차지이니 저는 시장에서 사온 토마토를 먹어야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꼭지를 모두 제거해서 보관합니다. 다이소에서 사온 베이킹 용품과 청소용품들도 정리합니다. 여름 한가운데 얜 문풍지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집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름 세일과 쿠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구매한 옷들을 풀어봅니다. 얇은 면 소재의 잠옷, 시원한 캡솜의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최근 살이 쪄서 작년에 입던 반바지가 맞지 않아 새로 장만한 A라인 반바지. 넉넉한 핏과 주머니가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네 마시룡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상하의 세트. 흔한 추리닝 재질이지만 넓은 카라와 주름 디테일이 꾸민 듯 안 꾸민 듯 멋스러워 보여 구매했습니다. 새로 산 잠옷은 바로 세탁기에 넣고 언박싱으로 어지러워진 식탁을 정리합니다. 식탁의 묵은 때는 과탄산소다가 최고입니다. 따뜻한 물에 풀어 닦아주니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던 얼룩들이 지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점심을 준비할 시간.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와 만두입니다. 너무 더워서인지 밥 생각은 없고 차가운 국수나 간단한 음식만 당기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주말이니 고기와 두부로 영양을 챙겨봐야죠. 다진 돼지고기에 전분, 간장, 굴소스, 설탕, 후추를 넣고 끈기가 생길 때까지 치대어 만두소를 만듭니다. 생만두피는 처음 사보는데
갓 만든 것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워 정말 좋네요. 이 만두피를 얇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오늘 만들 만두는 모양을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랗게 만든 고기 완자에 채 썬 만두피를 국수처럼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만드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 귀여운 국수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찜기맨 아래에는 두부를 깔고 그 위에는 상추와 숙주를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그리고 국수만두를 올려 한 번에 쪄낼 겁니다. 한여름에 가스불 앞에 있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10분 만에 두부 삶기와 만두찌기를 동시에 끝냅니다. 콩국수 육수는 더욱 간단합니다. 콩 없이 두부로 만드는 초간단 레시피죠. 두부 한 모에 땅콩버터 한 스푼, 소금, 설탕, 깨를 넣고 두부가 담겨있던 통을 계량컵 삼아 찬물 한 컵을 부어줍니다. 핸드믹서로 갈아주기만 하면 고소하고 진한 콩국물 완성입니다. 만두에는 호기심에 사봤던 마라소스를 활용해봅니다. 다진 양파와 섞어 토핑으로 올려주니 매콤한 향이 코를 찌릅니다. 시장에서 사온 채소들은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여름 햇볕을 듬뿍 받아 맛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자주 먹는 곤약 단백면은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진한 국물을 좋아해서 물을 한 컵만 넣었지만 2컵을 넣으면 2인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얼음을 가득 채우고 검은 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여름 별미 콩국수와 국수만두 한 상입니다. 먼저 콩국물 맛을 보니 역시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 콩국수는 설탕파와 소금파로 나뉘지만 저는 단연코 짭짤한 소금파입니다. 소금을 더하니 이제야 맛이 완벽해졌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일수록 단백질 가득한 보양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육즙 가득 촉촉한 국수만두, 만두의 풍부한 고기 맛과 얼얼한 마라소스의 조합이 환상적입니다. 두부 콩국수는 매년 여름 저의 단골 메뉴인데 정말 콩을 갈아 만든 것과 비슷한 깊은 맛이 납니다. 두부 한 모를 통째로 먹는 셈이니 포만감도 엄청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바로 누우면 소가 될 것 같은 기분이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계속 서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간식으로 설탕에 절인 토마토, 일명 설탕 토마토를 먹으며 또 다른 간식을 준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름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간식은 바로 이 설탕 토마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 또 다른 간식은 칸넬로니 파스타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파스타면을 기름에 튀기면 바삭한 과자가 되는데 그 안에 건강한 그릭 요거트와 코코아 파우더로 만든 초콜릿 크림을 채워 얼릴 겁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이따 청소가 끝난 뒤에 먹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잠자고 있던 레몬을 이용해 레몬 소주 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의 상큼한 향이 온 집안에 퍼지는 것이 좋아 평소에도 레몬 껍질을 청소에 자주 활용합니다. 찌든 때로 더러워진 전자레인지, 레몬 껍질을 넣고 3분간 돌리면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레몬 향이 퍼집니다. 데워진 레몬 껍질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레몬 소주를 뿌려 다시 한번 닦아주면 찌든 때 제거와 탈취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순식간에 상쾌하고 깨끗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청소의 핵심, 창문과 방충망입니다. 밤에 불을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벌레가 들어와서 방충망 보수용품과 청소도구를 사왔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창틀,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풀어 닦아낼 준비를 합니다. 끈적한 테이프 자국에는 스티커 제거제를 듬뿍 뿌려줍니다. 이 집에서 맞는 첫 여름인데
방충망에 구멍이 난 건지 틈이 벌어진 건지 밤에 불만 켜면 벌레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벌레와의 전쟁을 위해 에어컨도 잠시 끄고 창문을 활짝 엽니다. 저희 집 상추는 더위에 조금 시들었지만 키가 1m는 좋게 되어 보입니다. 이미 꽃대가 올라와 맛은 없겠지만 나무처럼 자란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래된 집이라 방충망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새들이 토마토를 쪼아 먹은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방충망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생긴 틈으로 벌레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틈을 완벽하게 막아볼 생각입니다. 다이소 청소솔의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약한 방충망이 찢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쓸어내리자 묵은 먼지가 떨어져 나옵니다. 창틀에 박혀버린 토마토 씨앗은 바늘로 겨우 파냅니다. 비 오는 날이라면 물을 시원하게 뿌려 청소하겠지만 비만 기다릴 수는 없죠. 이 페인트붓, 창틀 청소에 정말 유용합니다. 젖은 붓으로 쓸어내니 좁은 틈새까지 깨끗하게 닦입니다. 낡은 양말이나 걸레로는 닿지 않던 모서리까지 말끔하게 청소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창문 청소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니 정말 덥습니다. 집 안에 있는데도 얼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네요. 창틀 물구멍은 방충망 스티커로 막아주고 이제 문풍지를 붙일 차례입니다. 빛을 따라 들어오는 벌레들을 막기 위해 창문 틈새를 문풍지로 완벽하게 봉쇄합니다. 이제 벌레 퇴치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깨끗하게 닦은 창틀에 모헤어 타입의 문풍지를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제발 이제 벌레는 식물벌레만 허락되길 바라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깨끗해진 창문과 상쾌해진 공기를 마주하니 마음만은 가뿐합니다. 지친 한 주를 위로하고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일주일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는 시간,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난히 고된 한 주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냉동식품과 배달음식으로 겨우 버텨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기 위해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해치워야 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텅 비어버린 식재료 채워넣기. 고소한 향을 내뿜도록 통후추를 정성껏 갈아줍니다. 두 번째는 꿉꿉한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여름맞이 대청소입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저를 버티게 해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패 삼겹살 김치볶음밥이죠. 일주일에 4번이나 먹었으니 이제 질릴 법도 한데 제 냉장고엔 이보다 더 만만한 식재료가 없는 거려. 오늘 저녁은 조금 특별한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 금요일 밤의 특권이니까요. 고기가 듬뿍 들어간 일본식 오믈렛, 톤페야키입니다. 아삭한 숙주와 고소하고 쫄깃한 대패 삼겹살의 조화는 언제나 옳습니다. 먼저 대패 삼겹살과 숙주를 굴소스에 달달 볶아줍니다. 두 번째 요리도 역시 대패 삼겹살입니다. 네, 오늘은 고기를 양껏 먹어줄 겁니다. 현재 시각은 밤 9시. 배가 고파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맥주 안주로 최고라는 레시피 설명을 보고 망설임 없이 선택한 두 번째 요리는 매콤한 대패 삼겹살 볶음입니다. 고춧가루, 설탕, 액젓, 다진 마늘을 넣고 화끈하게 볶다가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합니다. 이 레시피의 활용점정은 마지막에 더하는 식초 한 방울입니다. 새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돋우죠. 배고픔에 손이 떨립니다.
허둥지둥 만든 티가 역력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설픈 계란말이는 소스로 가리면 감쪽 같아지니까요. 큼직하게 완성된 벽돌 같은 오믈렛 위에 타코야키 소스와 마요네즈를 넉넉히 뿌리고 하늘하늘 춤추는 가스오부시와 김가루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기름지고 매콤하게 볶아낸 대패 삼겹살도 참 먹음직스럽네요. 이렇게 금요일 밤을 위한 근사한 맥주 안주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요즘 저는 노알코올 맥주에 빠져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맥주 맛과 비슷해서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물론 0.7%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니 완벽한 무알코올은 아니지만요. 단백질 가득한 영양 만점 고기 오믈렛 한 입. 무더위와 바쁜 업무에 잃었던 입맛이 단번에 돌아옵니다. 매콤한 삼겹살 볶음과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눈 녹듯 녹여버리네요. 오늘 밤 이렇게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주말 동안 벼르던 대청소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대청소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여름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요즘 저는 토마스라는 이름의 새가 울어대는 5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녀석 덕분에 원치 않는 주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네요. 주말 아침 메뉴는 상큼한 토마토 샐러드. 제가 키우는 방울토마토를 좋아하는 토마스와 함께 나눠 먹는 아침입니다.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다 드디어 예출 준비를 합니다. 에어팟 케이스에는 작은 곰돌이 키링을 달아주고요. 얼마 전 플리마켓에서 인연이 닿은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스러운 사인과 함께 봄을 닮은 차 한 잔과 함께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까지. 오늘은 이 책을 들고 카페에 가보려 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장마철이라 그런지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집안 바닥은 끈적거립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길에 다이소에 들러 청소용품을 사올 계획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아주 얇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는 외출 필수품이 되었네요. 주말 오전에 카페에서 보내는 한가로운 시간. 책 제목처럼 스스로를 칭찬해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응원하기로 했다. 그래요. 이른 아침을 선물해준 제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이소에 들렀습니다. 베이킹 코너를 둘러보다가 마음에 쏙 드는 날씬한 양념통을 발견하고 재고 상자를 뒤져 겨우 하나 찾아냈습니다. 궁금했던 거품형 세정제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커피 캡슐도 눈에 띄네요. 필요한 리모컨 거리와 틈새 청소에 유용해 보이는 브러쉬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번 여름 대청소의 테마는 바로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벌레 퇴치를 위한 모든 아이템을 꼼꼼히 챙깁니다. 집 앞이 아닌 조금 떨어진 동네 시장에 갔더니 채소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깻잎 한 묶음에 1,000원, 오이 3개에 1,000원, 토마토 한 바구니가 3,000원, 숙주나물까지 더해도 총 6,000원이라니. 좋아하는 채소들을 한가득 사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집 방울토마토는 새들의 차지이니 저는 시장에서 사온 토마토를 먹어야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꼭지를 모두 제거해서 보관합니다. 다이소에서 사온 베이킹 용품과 청소용품들도 정리합니다. 여름 한가운데 얜 문풍지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집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름 세일과 쿠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구매한 옷들을 풀어봅니다. 얇은 면 소재의 잠옷, 시원한 캡솜의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최근 살이 쪄서 작년에 입던 반바지가 맞지 않아 새로 장만한 A라인 반바지. 넉넉한 핏과 주머니가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네 마시룡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상하의 세트. 흔한 추리닝 재질이지만 넓은 카라와 주름 디테일이 꾸민 듯 안 꾸민 듯 멋스러워 보여 구매했습니다. 새로 산 잠옷은 바로 세탁기에 넣고 언박싱으로 어지러워진 식탁을 정리합니다. 식탁의 묵은 때는 과탄산소다가 최고입니다. 따뜻한 물에 풀어 닦아주니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던 얼룩들이 지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점심을 준비할 시간.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와 만두입니다. 너무 더워서인지 밥 생각은 없고 차가운 국수나 간단한 음식만 당기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주말이니 고기와 두부로 영양을 챙겨봐야죠. 다진 돼지고기에 전분, 간장, 굴소스, 설탕, 후추를 넣고 끈기가 생길 때까지 치대어 만두소를 만듭니다. 생만두피는 처음 사보는데 갓 만든 것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워 정말 좋네요. 이 만두피를 얇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오늘 만들 만두는 모양을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랗게 만든 고기 완자에 채 썬 만두피를 국수처럼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만드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 귀여운 국수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찜기맨 아래에는 두부를 깔고 그 위에는 상추와 숙주를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그리고 국수만두를 올려 한 번에 쪄낼 겁니다. 한여름에 가스불 앞에 있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10분 만에 두부 삶기와 만두찌기를 동시에 끝냅니다. 콩국수 육수는 더욱 간단합니다. 콩 없이 두부로 만드는 초간단 레시피죠. 두부 한 모에 땅콩버터 한 스푼, 소금, 설탕, 깨를 넣고 두부가 담겨있던 통을 계량컵 삼아 찬물 한 컵을 부어줍니다. 핸드믹서로 갈아주기만 하면 고소하고 진한 콩국물 완성입니다. 만두에는 호기심에 사봤던 마라소스를 활용해봅니다. 다진 양파와 섞어 토핑으로 올려주니 매콤한 향이 코를 찌릅니다. 시장에서 사온 채소들은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여름 햇볕을 듬뿍 받아 맛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자주 먹는 곤약 단백면은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진한 국물을 좋아해서 물을 한 컵만 넣었지만 2컵을 넣으면 2인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얼음을 가득 채우고 검은 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여름 별미 콩국수와 국수만두 한 상입니다. 먼저 콩국물 맛을 보니 역시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 콩국수는 설탕파와 소금파로 나뉘지만 저는 단연코 짭짤한 소금파입니다. 소금을 더하니 이제야 맛이 완벽해졌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일수록 단백질 가득한 보양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육즙 가득 촉촉한 국수만두, 만두의 풍부한 고기 맛과 얼얼한 마라소스의 조합이 환상적입니다. 두부 콩국수는 매년 여름 저의 단골 메뉴인데 정말 콩을 갈아 만든 것과 비슷한 깊은 맛이 납니다. 두부 한 모를 통째로 먹는 셈이니 포만감도 엄청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바로 누우면 소가 될 것 같은 기분이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계속 서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간식으로 설탕에 절인 토마토, 일명 설탕 토마토를 먹으며 또 다른 간식을 준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름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간식은 바로 이 설탕 토마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 또 다른 간식은 칸넬로니 파스타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파스타면을 기름에 튀기면 바삭한 과자가 되는데 그 안에 건강한 그릭 요거트와 코코아 파우더로 만든 초콜릿 크림을 채워 얼릴 겁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이따 청소가 끝난 뒤에 먹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잠자고 있던 레몬을 이용해 레몬 소주 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의 상큼한 향이 온 집안에 퍼지는 것이 좋아 평소에도 레몬 껍질을 청소에 자주 활용합니다. 찌든 때로 더러워진 전자레인지, 레몬 껍질을 넣고 3분간 돌리면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레몬 향이 퍼집니다. 데워진 레몬 껍질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레몬 소주를 뿌려 다시 한번 닦아주면 찌든 때 제거와 탈취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순식간에 상쾌하고 깨끗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청소의 핵심, 창문과 방충망입니다. 밤에 불을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벌레가 들어와서 방충망 보수용품과 청소도구를 사왔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창틀,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풀어 닦아낼 준비를 합니다. 끈적한 테이프 자국에는 스티커 제거제를 듬뿍 뿌려줍니다. 이 집에서 맞는 첫여름인데 방충망에 구멍이 난 건지 틈이 벌어진 건지 밤에 불만 켜면 벌레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벌레와의 전쟁을 위해 에어컨도 잠시 끄고 창문을 활짝 엽니다. 저희 집 상추는 더위에 조금 시들었지만 키가 1m는 좋게 되어 보입니다. 이미 꽃대가 올라와 맛은 없겠지만 나무처럼 자란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래된 집이라 방충망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새들이 토마토를 쪼아 먹은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방충망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생긴 틈으로 벌레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틈을 완벽하게 막아볼 생각입니다. 다이소 청소솔의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약한 방충망이 찢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쓸어내리자 묵은 먼지가 떨어져 나옵니다. 창틀에 박혀버린 토마토 씨앗은 바늘로 겨우 파냅니다. 비 오는 날이라면 물을 시원하게 뿌려 청소하겠지만 비만 기다릴 수는 없죠. 이 페인트붓, 창틀 청소에 정말 유용합니다. 젖은 붓으로 쓸어내니 좁은 틈새까지 깨끗하게 닦입니다. 낡은 양말이나 걸레로는 닿지 않던 모서리까지 말끔하게 청소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창문 청소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니 정말 덥습니다. 집 안에 있는데도 얼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네요. 창틀 물구멍은 방충망 스티커로 막아주고 이제 문풍지를 붙일 차례입니다. 빛을 따라 들어오는 벌레들을 막기 위해 창문 틈새를 문풍지로 완벽하게 봉쇄합니다. 이제 벌레 퇴치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깨끗하게 닦은 창틀에 모헤어 타입의 문풍지를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제발 이제 벌레는 식물벌레만 허락되길 바라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깨끗해진 창문과 상쾌해진 공기를 마주하니 마음만은 가뿐합니다. 지친 한 주를 위로하고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일주일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는 시간,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난히 고된 한 주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냉동식품과 배달음식으로 겨우 버텨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기 위해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해치워야 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텅 비어버린 식재료 채워넣기. 고소한 향을 내뿜도록 통후추를 정성껏 갈아줍니다. 두 번째는 꿉꿉한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여름맞이 대청소입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저를 버티게 해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패 삼겹살 김치볶음밥이죠. 일주일에 4번이나 먹었으니 이제 질릴 법도 한데 제 냉장고엔 이보다 더 만만한 식재료가 없는 거려.
오늘 저녁은 조금 특별한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 금요일 밤의 특권이니까요. 고기가 듬뿍 들어간 일본식 오믈렛, 톤페이야키입니다. 아삭한 숙주와 고소하고 쫄깃한 대패 삼겹살의 조화는 언제나 옳습니다. 먼저 대패 삼겹살과 숙주를 굴소스에 달달 볶아줍니다. 두 번째 요리도 역시 대패 삼겹살입니다. 네, 오늘은 고기를 양껏 먹어줄 겁니다. 현재 시각은 밤 9시. 배가 고파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맥주 안주로 최고라는 레시피 설명을 보고 망설임 없이 선택한 두 번째 요리는 매콤한 대패 삼겹살 볶음입니다. 고춧가루, 설탕, 액젓, 다진 마늘을 넣고 화끈하게 볶다가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합니다. 이 레시피의 활용점정은 마지막에 더하는 식초 한 방울입니다. 새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돋우죠. 배고픔에 손이 떨립니다. 허둥지둥 만든 티가 역력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설픈 계란말이는 소스로 가리면 감쪽 같아지니까요. 큼직하게 완성된 벽돌 같은 오믈렛 위에 타코야키 소스와 마요네즈를 넉넉히 뿌리고 하늘하늘 춤추는 가스오부시와 김가루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기름지고 매콤하게 볶아낸 대패 삼겹살도 참 먹음직스럽네요. 이렇게 금요일 밤을 위한 근사한 맥주 안주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요즘 저는 노알코올 맥주에 빠져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맥주 맛과 비슷해서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물론 0.7%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니 완벽한 무알코올은 아니지만요. 단백질 가득한 영양 만점 고기 오믈렛 한 입. 무더위와 바쁜 업무에 잃었던 입맛이 단번에 돌아옵니다. 매콤한 삼겹살 볶음과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눈 녹듯 녹여버리네요. 오늘 밤 이렇게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주말 동안 벼르던 대청소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대청소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여름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요즘 저는 토마스라는 이름의 새가 울어대는 5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녀석 덕분에 원치 않는 주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네요. 주말 아침 메뉴는 상큼한 토마토 샐러드. 제가 키우는 방울토마토를 좋아하는 토마스와 함께 나눠 먹는 아침입니다.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다 드디어 예출 준비를 합니다. 에어팟 케이스에는 작은 곰돌이 키링을 달아주고요. 얼마 전 플리마켓에서 인연이 닿은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스러운 사인과 함께 봄을 닮은 차 한 잔과 함께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까지. 오늘은 이 책을 들고 카페에 가보려 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장마철이라 그런지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집안 바닥은 끈적거립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길에 다이소에 들러 청소용품을 사올 계획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아주 얇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는 외출 필수품이 되었네요. 주말 오전에 카페에서 보내는 한가로운 시간. 책 제목처럼 스스로를 칭찬해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응원하기로 했다. 그래요. 이른 아침을 선물해준 제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이소에 들렀습니다. 베이킹 코너를 둘러보다가 마음에 쏙 드는 날씬한 양념통을 발견하고 재고 상자를 뒤져 겨우 하나 찾아냈습니다. 궁금했던 거품형 세정제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커피 캡슐도 눈에 띄네요. 필요한 리모컨 거리와 틈새 청소에 유용해 보이는 브러쉬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번 여름 대청소의 테마는 바로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벌레 퇴치를 위한 모든 아이템을 꼼꼼히 챙깁니다. 집 앞이 아닌 조금 떨어진 동네 시장에 갔더니 채소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깻잎 한 묶음에 1,000원, 오이 3개에 1,000원, 토마토 한 바구니가 3,000원, 숙주 나물까지 더해도 총 6,000원이라니. 좋아하는 채소들을 한가득 사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집 방울토마토는 새들의 차지이니 저는 시장에서 사온 토마토를 먹어야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꼭지를 모두 제거해서 보관합니다. 다이소에서 사온 베이킹 용품과 청소용품들도 정리합니다. 여름 한가운데 얜 문풍지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집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름 세일과 쿠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구매한 옷들을 풀어봅니다. 얇은 면 소재의 잠옷, 시원한 캡솜의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최근 살이 쪄서 작년에 입던 반바지가 맞지 않아 새로 장만한 A라인 반바지, 넉넉한 핏과 주머니가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네 마실용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상하의 세트. 흔한 추리닝 재질이지만 넓은 카라와 주름 디테일이 꾸민 듯 안 꾸민 듯 멋스러워 보여 구매했습니다. 새로 산 잠옷은 바로 세탁기에 넣고 언박싱으로 어지러워진 식탁을 정리합니다. 식탁의 묵은 때는 과탄산소다가 최고입니다. 따뜻한 물에 풀어 닦아주니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던 얼룩들이 지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점심을 준비할 시간.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와 만두입니다. 너무 더워서인지 밥 생각은 없고 차가운 국수나 간단한 음식만 당기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주말이니 고기와 두부로 영양을 챙겨봐야죠. 다진 돼지고기에 전분, 간장, 굴소스, 설탕, 후추를 넣고 끈기가 생길 때까지 치대어 만두소를 만듭니다. 생만두피는 처음 사보는데 갓 만든 것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워 정말 좋네요. 이 만두피를 얇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오늘 만들 만두는 모양을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랗게 만든 고기 완자에 채 썬 만두피를 국수처럼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만드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 귀여운 국수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찜기 맨 아래에는 두부를 깔고 그 위에는 상추와 숙주를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그리고 국수만두를 올려 한 번에 쪄낼 겁니다. 한여름에 가스불 앞에 있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10분 만에 두부 삶기와 만두찌기를 동시에 끝냅니다. 콩국수 육수는 더욱 간단합니다. 콩 없이 두부로 만드는 초간단 레시피죠. 두부 한 모에 땅콩버터 1스푼, 소금, 설탕, 깨를 넣고 두부가 담겨있던 통을 계량컵 삼아 찬물 1컵을 부어줍니다. 핸드믹서로 갈아주기만 하면 고소하고 진한 콩국물 완성입니다. 만두에는 호기심에 사봤던 마라소스를 활용해봅니다. 다진 양파와 섞어 토핑으로 올려주니 매콤한 향이 코를 찌릅니다. 시장에서 사온 채소들은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여름 햇볕을 듬뿍 받아 맛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자주 먹는 곤약 단백면은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진한 국물을 좋아해서 물을 1컵만 넣었지만 2컵을 넣으면 2인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얼음을 가득 채우고 검은 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여름 별미 콩국수와 국수만두 한상입니다. 먼저 콩국물 맛을 보니 역시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 콩국수는 설탕파와 소금파로 나뉘지만 저는 단연코 짭짤한 소금파입니다. 소금을 더하니 이제야 맛이 완벽해졌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일수록 단백질 가득한 보양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육즙 가득 촉촉한 국수만두, 만두의 풍부한 고기 맛과
얼얼한 마라소스의 조합이 환상적입니다. 두부 콩국수는 매년 여름 저의 단골 메뉴인데 정말 콩을 갈아 만든 것과 비슷한 깊은 맛이 납니다. 두부 한 모를 통째로 먹는 셈이니